급발진을 인정받으면 이게 첫 번째 사례다. 그리고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인데 라는 표현도 지인과의 통화 내용에서 했다. 어제 최원영 기자의 인터뷰, 대면 인터뷰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앞서 그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지금 오늘 경찰이 2시간 정도 참사 사흘 만에 가해 운전자를 직접 조사를 했지만 원인 규명의 속도를 내고 있긴 한데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매끄럽지 않은 부분 뭐 뒤늦게 드러나고 있죠. 아까 그 이기루 변호사께서는 뭐 음주 측정이야 혈액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위해서 90분 뒤에 한 건 불가피하다. 이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일건 이렇다 치더라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어제 원래 애초에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땐 스키드 마크가 있었다라고 했다가 기름 흔적으로 착각했다. 이것 때문에 좀 뒷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처음에 발표를 했을 당시에는 차가 정차한 그 지점에 스키드 마크, 그러니까 급 정차를 할 때 이 노면에 생기는 브레이크를 밟은 검은색 흔적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1시간 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만에 이 내용을 정정하면서 유류물, 그러니까 기름이 흐른 흔적을 착각했다라는 발표를 해서 경찰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정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스키드 마크의 여부에 대해서 좀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키드 마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아닐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급발진 사건이라는 것이 설령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게 급발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스키드 마크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마찰력이 있어야지 스키드 마크가 생기는 것인데 보통의 급발진 사고에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정차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 브레이크가 들으면서 스키드 마크가 생길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게 뭐 스키드 마크가 있었다 없었다가 급발진 유무를 가리는 결정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정도로 정리를 하고 스키드 마크가 있었다 없었다를 두고 우리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가해 운전자 경찰 조사를 2시간 정도 받았고 운전자 아내는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버스의 브레이크와 지금 해당 검은색 차량 G80 엑셀 급가속 엑셀레이터가 비슷해서 운전자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전문가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기억이 안 나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거든요. 급발진하게 되면 짧게 5, 6초 만에 끝나는 경우에는 본인이 회피 기동 이런 거 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증거가 거의 없어요. 본인이 당황을 하다 보니까 급발진이요 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겁니다. 급발진의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얘기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되긴 하는데요. 오윤성 교수님.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버스 브레이크와 뭐 모든 종이 버스 브레이크가 다 그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보신 것처럼 버스 브레이크와 제네시스 G80의 브레이크가 많이 달라서 아무리 40년 베테랑 버스 기사라도 순간적으로 헷갈렸을 가능성,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좀 증명을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CCTV들이 있는데요. 그 CCTV들을 그 저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카메라들을 갖다 통해서 경찰이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 브레이크가 있고 보조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다 등을 켜기 때문에 주 브레이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보조 브레이크 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보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를 갖다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봤었던 그 최종적으로 그 차량이 서서히 정차를 할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문가들이 브레이크를 갖다가 밟았을 때 이 급발진이라고 하면은 먹통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 그 가해자가 주장하는 브레이크를 갖다 밟을수록 차가 더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마 이것은 그 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이분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착각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
라고 이제 우리 보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이제 이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그 운전을 갖다가 해온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고 뭔가를 갖다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 접어들어서 역주행을 한 상태에서 좀 뭔가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페달을 갖다가 혼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가속이 됐다고. 사고 운전자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버스 내의 브레이크와 제네시스 G80, 그러니까 G80의 엑셀레이터가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운전 경력이 많았어도 헷갈릴 수 있다. 이규루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진술이 만약에 밟을수록 속도가 낮다라는 진술이 실제 있었다고 하면 이건 사실 오조작의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는 그런 내용의 진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게 보통 급발진을 주장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밟히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식의 주장인 보통인데 예. 뭔가를 밟아서 들어갔는데 밟을수록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작동이 됐다라는 얘기죠.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이 됐다. 이거는 사실 오조작의 전형적인 방식.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이 됐다. 이게 전형적인 오조작의 방식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운전 미숙인 거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오조작의 가능성, 만약에 그런 진술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그건 사실 오조작 쪽에 굉장히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진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또 다른 CCTV 몇 가지가 공개된 게 뭐냐면 실제로 그 일방통행인 그 부분에 역주행을 했을 때 주변에 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실제로 진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빨리 빠져나가면 뭔가 큰 사고나 혹은 더 다른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급가속을 본인이 헷갈려서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이런 참사가 났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예. 실제로요. 그런데 과거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에도 해당 차량과 같은 기종 G80의 급발진 의심 사고 영상도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영상인데요. 4년 전 광명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저렇게 갑자기 아파트 단지 입구 길목까지 저렇게 빠르게 주행하는 모습. 물론 천만다행으로 주변 차량들이 가까스로 피했고 저렇게 정자하고 나무를 차례로 충돌하고 나서 차가 멈춰설 수밖에 없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 영상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영상 속에서 보시는 차량이 제가 알기로 이번 사고 난 차량과 2세대 모델로 동일한 모델이고 한번 리콜이 됐던 그런 차량입니다. 물론 리콜 사유는 급발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부품 교체 건이었고요. 이 지금 사고 차량도 그 부품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연식이 2017년식과 2018년식으로 한 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저 영상을 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15,000명한테 했는데 90%가 넘는 사람이 저거는 급발진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판단의 근거가 뭐가 됐었냐면요.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청역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급발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차량 결함이 있어서 이번 사고가 났다고 하면 당사자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어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굉장히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급발진의 통상의 어떤 사고 모습과 굉장히 다른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조 브레이크 등의 점등이 되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서서히 멈춰섰다라든가 블랙박스에 직접적인 급발진을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녹음됐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정황들 때문에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바로 그 부분이 오늘 가해자 조사 결과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 실체관계를 규명하는 데 핵심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루 변호사님이 어제 저희 뉴스타트에 출연하셔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는 차량의 오작동, 그러니까 운전 미숙이 아니라 차량 오작동, 급발진에 다소 무게를 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추가로 여러 정황들이 좀 나왔잖아요. 조금 생각이 바뀌신 부분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이 계속됐다. 이 부분은 오조작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어디까지 실제 운전자가 진술을 한 것인지 또 어디까지가 블랙박스 영상에 실제 담겨 있는 음성의 내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밟았는데 계속 속도가 났다라는 건 오조작의 중요한 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소용이 없었다. 이 진술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가속이 됐다. 이 두 부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브레이크가 작동을 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이 됐다라는 부분은 오조작과 결함의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진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가해 운전자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입을 연 셈이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 말고요. 이 부분이 오늘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피의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을 하려고 했으나 딱딱했다. 그러니까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라는 게 오늘 2시간 운전자를 조사한 경찰의 오늘 설명인데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다. 허 변호사님, 딱딱했다. 본인이 밟긴 밟았고 근데 제대로 듣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느낌인지까지 지금 그 운전자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운전을 했던 운전자들의 사실상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브레이크가 보통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눌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사건 피의자도 같은 취지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운전 당시의 느낌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앞으로 급발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앞서 나온 그 진술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이 됐다. 이 부분은 사실 피의자의 얘기가 아니라 피의자 아내의 얘기거든요. 예. 아내는 아마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추정할 뿐이지 본인이 그 느낌은 알 수는 없었을 맞아요. 겁니다.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일단 물어본 거잖아요. 아내는 운전자인 남편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브레이크 밟았는데 계속 속도가 나갔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계속해서 차가 나갔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 브레이크 밟았을 때 느낌까지 정확하게 진술한 상황은 아니었고 한 번 전에서 나온 진술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피의자 진술이 어떻게 보면 사고 당시를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핵심적인 어떤 진술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급발진이 아님을 의심하는 정황들도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공방이 이어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겠죠? 1시간 전쯤 조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운전자, 경찰이 직접 2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관 4명과 변호사 입회하에, 그러니까 변호사라면 운전자 측의 변호사 입회하에 첫 번째 조사를 2시간 정도 했는데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조사를 했다는 이제 추가 설명을 했고요. 결국 핵심은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았는데 이 느낌이 보통의 느낌이 아니라 딱딱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운전자가 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일관되게 G80의 오작동,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리 변호사에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일단 속보는 정리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 풍문과 혹은 언론 보도 이거 다 걷어내고 경찰의 핵심 내용은 어제 이거였잖아요. 주차장 출구 턱부터 가속이었다. 스키드 마크 없었다. 이게 2가지. 그리고 저 말, 피의자는 브레이크 밟았으나 딱딱했다. 이 2가지밖에 사실 완벽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는 거잖아요.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결론을 일단 1차적으로 내리시겠어요?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가속 방지 턱에서부터 주차장 출구에서부터 가속이 됐다라는 점하고 예전에 제가 다루었던 급발진의
관련된 사고들, 그 사고들에서 어제 언급을 잠깐 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벽돌 같았다라는 그것과 동일한 진술인 것으로 봐서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급발진 쪽에 무게가 더 실려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2시간 정도의 운전자 조사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이 미리 어느 정도 공지를 한 듯해요. 중간 수사 발표 형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다. 앞으로 또 추가 조사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숨진 9명의 발인식이 잇따라 엄수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 제작진이 해당 사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취합하고 그리고 운전자의 아내 인터뷰 얘기까지 다시 한번 건너서 들을 정도로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계속해서 저 발인식 화면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뭐 유족들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들도 아직까지 믿기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아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옆에 있었던 동료고 또 상을 받아서 너무 좋아했던 그런 동료고 바로 승진해서 승진떡을 도착했던 바로 그런 동료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이었던 이 장례식을 지켜보는 아마 이 동료들 입장에서 보면 이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직원들 오늘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이제 동료였던 가는 길을 배웅을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다니던 이 서울시청과 은행도 한 번씩 둘러보고 갔습니다. 참 한 집의 가장이었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던 평범한 어떤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불의의 사고로 특히 정말 그날 저녁에 다들 기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을 받아서 축하할 모임들, 곧 이제 승진을 해서 발령지로 가기 위해서 들뜬 마음으로 있었던 것들, 그걸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만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바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번지면서 정말 가족을 잃어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발인식이 열렸지만 지금부터 슬픔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의 또 동료들의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우리 사회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참사가 났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꼼꼼히 따져볼 첫 단추, 오늘 경찰이 2시간 정도 가해 운전자를 병원에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정리할 텐데요. 그 전에 여의도 국회에서 들어온 속보를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예. 야당 주도로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90명 가운데 부결 1명 빼고는 모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일단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속보는 이 2개가 정리가 됐는가요? 예,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중단하면서 바로 이 특검법이 상정이 됐고요. 국민의힘 의원 항의에도 일단 야당 주도로 이 최상병 특검법이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관련 속보는 저희가 뒤에 이어지는 주제에서 잘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일단 이런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도 이어지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